입시 교통 방향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고1, 고2는 해당 사항은 없어요. 고1, 고2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지금 현행 아까 보시다시피 등급제가 9등급제까지 돼 있다 그러면 지금 5등급제로 이제 개편될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이 4%가 아니라 10%, 그러니까 한 두 단계씩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라면 5등급제를 했을 때 66%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기 비중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향후에 어떤 변화될 사항이라 1, 2학년 상관이 없지만 혹시 1학년 중에는 일단 대학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한 해 재수할 이런 경우는 여기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국어 공통, 수학 공통 바뀌었습니다. 국어도 이때부터 바뀌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인데, 국어가 몇 개 다 나눠져 있고 이렇게 수학도 몇 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통합되고 사회도 통합되고, 근데 좀 통합되지만 좀 더 쉽게 통합되는 거죠. 쉬운 걸 통합되는 거죠. 쉬운 걸 통합되는데 사탐, 과탐 모두 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국어, 영어, 사회가 제일 많이 보는 비중이다. 국어, 영어, 사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대개는 사탐을 50% 본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국어입니다. 국어 50%, 사탐 50%를 보고 영어는 감점제나 가점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 보는 경우에 영어가 빠진 게 아니라 가점제, 감점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퍼센트가 그렇고요. 두 과목 보는 학교는 한 과목 보는 학교보다 두 과목 보는 학교가 레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능 볼 때 몇 개 대학을 지원한다 그럴 때 두 개는 해놔야지 좀 더 대학 볼 때 좀 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서 비중을 그렇게 얘기한다. 하나를 두 개 100% 하는데 하나는 120% 해라. 그렇게 하면 한 가지 볼 때 더 유리할 수 있다. 한 개만 보는 학교에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학생부 반영 교과인데요. 여기서 홍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를 보고 사회, 수학, 과학 본다 그러면 되게 사회를 선택합니다. 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수학이 좋다. 물론 이제 홍대가 그러니까 학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학종을 많이 안 쓰고요. 실기 우수자정을 씁니다. 실기 우수자정을 써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학종으로만 하니까 아이들이 지금 실기 없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실기 안 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25분 동안 20분 정도의 테스트 하는 걸 갖다가 35분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데 그 그림만 봐도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그거 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대화 나누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30분 동안 그리는 그림이 저는 한 4시간 동안 그리는 그림보다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이 학생들이 그 중에는 수학을 잘한다. 그럼 사탐 대신 수학을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대는 국어, 영어 보고 석사 등급, 과기대는 국어, 영어, 사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예종은 전과목 반영하고, 숙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 반영되고요. 서울시립대는 내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원래 반영했었는데 정시에만 뽑으면서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 회화과가 없고 조속과가 있으니까 조속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능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되죠. 중앙대 같은 경우 국어, 영어, 사탐, 안성도 마찬가지고요. 수능 반영 경력은 서울대는 두 과목, 국어 사회죠. 국어 사회고 국어하고 사회. 그러니까 이거 표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좀 검토해 보실 때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국어 100 돼 있으면 국어하고 사탐, 다탐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대개는 이제 예체능계는 사탐이니까 국어, 사탐 50-50 보고, 수학, 한국사, 영어는 감점제입니다. 순수 미술이죠. 디자인하고 좀 다릅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세 과목 보는데 이제 가로 표시한 거는 이 가로 된 거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40-40이니까 사탐하고 국어 선택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영어 20 들어가고, 이화여대는 이제 국어 50, 사탐 50, 수학 50. 아까 말씀드린 수학이만 더 잘한다 그러면 사탐 대신 수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영역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어 33%, 영어 33%. 이거 수학하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대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국민대 하나 더 자유 전공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수학이 다 들어가요. 수학이 다 들어가서 이제 25%, 20%. 국어, 영어, 사탐, 수학까지 25% 들어가지고 수학 하나 애들을 300명 뽑아요. 자유 전공에서. 물론 그 수능이 잘 나온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그 자유 전공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 45%, 25%, 30%는 선택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학교와 그 수능 반영 영역을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공부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좀 선택과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대학은 어느 대학 목표로 하는데 어느 대학을 이 과목이 좀 크니까 그걸 좀 주력을 한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검토해 보시면 그 방법대로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내신 반영 영역 점수가 다 달라요. 자, 1등급이 환산했을 때 1000점인데 990점, 980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9등급은 1000점 만점인데 9등급 0점이에요. 그 차이는 오지 말라는 뜻이죠. 그냥. 근데 이게 실기 100% 보는 학교는 이걸 전혀 안 보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는 좀 지원을 했을 때 좀 이렇게 좀 목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5등급까지 색깔을 넣었는데 5등급까지는 보면 점차가 그다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대학은 1등이 100점인데 5등급 95점인데 갑자기 6등급에서 70점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대학별로 5등급까지는 미술하는 아이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 근데 6등급 넘어가면은 기회가 좀 어렵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이 좀 안 좋다 그래도 5등급까지는 지금 2학년들 마음 먹고 준비해야 되는 게 한 학기밖에 중간고사 기록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막 2분밖에 안 남았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특거리 하더라도 5등급 유지해야 되고 특거리 5등급 그렇게 해야지 대학 갈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실기를 할 거니까 너무 방심하고 7등까지 떨어졌는데도 그냥 좋아라 그러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다고 수능에서 잘하면 정시대 갈 수 있는데 수능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한국대 같은 경우나 동덕, 덕성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동덕도 그렇고 덕성도 그렇고 실기 100%를 굉장히 좋아했던 학교예요. 실기 100%를 많이 선호했고 성신도 그렇고 이런 실기 비중을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학교들은 내신 비중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6등까지도 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성신은 좀 바뀌어가지고 좀 뺐는데 성신 같은 경우 7등까지도 점 차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일단 그래도 최소한 5등까지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안 돼도 그래도 6등까지 유지해야지 실기 비중 높은 대학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실기 비중 높은 대학은 좀 그 부분도 좀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실기 비중이 70%가 아니라 80% 되는 학교는 그래도 괜찮고 70% 되는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죠. 여기서 내신 이 부분은 학종에 관련된 건데 우리 학생들 중에도 1학년, 2학년 중에도 그 내신 학종을 볼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볼 건데요. 지금 자율활동, 창체 동아리, 행터 제 경상도 사람인데 턱자 발음이 잘 안 돼요. 좀 어려워. 노력했는데 쌀은 되는데 특은 안 돼요. 자, 진로활동 이 내용을 이게 줄여서 말하는 거라 참 어려운데 제가 풀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학종 포인트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제 뭐 학종 전형에 필요한 어떤 그 사항들이 가지고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걸로는 모든 대학들이 이거는 연세대학에서 이렇게 발표한 건데요. 그걸 모든 대학들이 거의 따라가요. 그래서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여기 중요한 게 공동체 역량이 원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개인 역량이었는데 그 공동체 역량이 이제 사이가 확장되고 뭐 그러면서 좀 팀 작업했을 때 어땠느냐. 그 또 단체 생활에서 어떠냐. 단체 생활에 혹시 내가 너무 따로 혼자 왕따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스스로 왕따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학생들하고 호흡력이 어떤지 또 같이 단체 작업했을 때 어떻게 활동력이 어떤지 그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특이 중요한 게 세특은 이제 각 과목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미술 과목 아닌데도 수학 시간에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주된 과목이 안 돼 그 지구과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하나씩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쓸 때 그 내용들이 나하고 내 전공과 관계 없는 선생님이지만 좀 좋게 써야 되는데 나쁘게 쓰면은 정성평가라고 있는데 정성평가는 전체 내용을 다 보고 이 학생의 어떤 생활 태도, 수업 태도, 또 스승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거에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량평가처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또 이 내용에서 무조건 수학 다 버려가지고 9등급 나와 이런 것도 좀 정성평가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모든 선생님들하고 좀 관계를 줘야 되는데 올해 조속과에서 중앙대 합격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홍대를 준비하고 싶다 했어요. 내신이 3.2 그 정도 나와서 옛날 같으면 힘든데 지금 내신이 20%밖에 안 들어가니까 3.2, 3.5까지도 좀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시키는데
그 학생 그 생활기록 가져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솔직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상 이 학생은 참 이렇게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관계 좋고 이렇게 좋으나 지각이 잦은 걸 입시가 맨날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안다고 해도 이렇게 정리 말씀드릴 걸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 특기사항을 보면은 이 내용으로만 보면은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나도 홍대에 보내고 싶은데 내용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정말 써놨고 또 실제로 또 출결 사항 보니까 연결이 또 많아요. 그래서 나는 홍대 안 되겠다. 그래서 접었던 상황인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